주가만 올랐다고 해서 비싸다고 말하기는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PEG 값을 좀 지표로 활용하시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향 직납을 통해 어떻게 보면 고객사가 더 다변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LNF 측면에서는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구조적인 실적 성장주로 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수급으로 주가를 땡긴 개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체크해봐도 코스피가 8% 올랐고 코스닥이 23%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입니다. 어제 종가 3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근데 2차전지 46개의 평균이 46개 평균입니다. 47%입니다. 압도적으로 지수를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쪼개보시면 에코프로 299%, 윤성 FNC 장비주죠 163%, 코스모 신소재 157%, 에코프로비엠 142%, 코스모학 142%. 요 5개 종목이 2차전지 46개 종목의 전체 상승률을 땡겼거든요. 그럼 그걸 뺀 상승률 탑5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 상승률은 3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2차전지 종목이 다 올랐다고 하는 거는 다 과도하게 올랐다는 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종목이 과도하게 오른 건 사실이지만 개별 종목 단으로 철저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특정 종목의 수급 쏠림 현상은 사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에 해당되는 건데 그것 또한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의 수급 쏠림이 나쁘다기보다는 사실 공매도 뭐 계속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 청산과 관련된 쇼케이지 물량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뭐 수급이 쏠림이 과도하다고 해서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펀더멘탈로 설명되는 주가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펀더멘탈을 대부분 다 PER로 얘기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2차전지가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너무 심플합니다. 그 피터 린치 과거에 엄청난 펀드 매니저였잖아요. 피터 린치가 말씀하신 그 PEG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닝 그로스인데요. 그러니까 PER을 한 주가 벌어들인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로 나눈 게 PEG인데요. 그게 1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1 미만이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데 PER은 높지만 PER만큼 한 주가 벌어들인 순이익 성장률 같이 올라오면 PEG 값은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한 주가 벌어들인 순이익, 그러니까 PEG의 그 분모가 되는 그러니까 EPS 한 주당 순이익 대신에 그 한 주당 순이익이라는 건 여러 가지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일회성 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영업이익의 성장률, 그러니까 변형 PEG 제가 구한 변형 PEG 값을 활용해서 이제 양극재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 셀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장비 업체들의 PEG 값을 구해보면 아 이게 PER로는 비싸지만 PER만큼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빠르게 올라오니까 PEG 값이 대부분 다 1 미만입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의 실적을 다 추정을 해봐도 사실은 지금 현재 주가만 올랐다고 해서 비싸다고 말하기는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PEG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는 지금 1배고요. 네, 2025년 에코프로비엠 PEG 값은 0.7배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평균값이 여전히 1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2022년까지만 해도 PEG 값이 지금 1.7배에서 8배였는데 올해 거의 70% 이상 떨어지고요. 1배 정도 수준으로. 그 다음에 25년 기준으로 0.7배. 이거는 PER 값이 오른 것보다는 영업이익의 성장폭이 더 커서 PEG 값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비싼 게 LG화학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기초석유학 사업부가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PEG 값을 많이 좀 깎아먹는 게 있습니다. 근데 LG화학도 첨단 소재 사업부에 그 양극재 사업부만 따로 떼보면 PEG 값이 1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LG화학도 워낙 그 올해하고 내년에 영업이익 성장폭이 크기 때문에 0.3까지 떨어지고요. 평균치 내보면 역시 1배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가장 지금 최근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에코프로비엠 다음으로 오른 게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코스모 신소재 또한 올해 PEG 값이 1배에서 지금 0.5배로 떨어지고요. 3년 평균치가 0.8배다. 그래서 이걸 PEG 값을 좀 지표로 활용하시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압도적으로 좀 LNF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LNF가 평균 PEG 값이 0.3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LNF가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약 70%가 나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한 65% 성장률이 나오고요. 65%에서 60%, 한 55%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는
LNF는 올해도 70%, 내년에도 70%, 내후년에도 70% 꾸준히 계속 좀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영업이익 성장률이 큰 거는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조금 늘어날 거로 보고 있지만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100%다 2차 전지 소재가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철강, 기초, 그 내화물 쪽에 비중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실적이 악화될 거로 보고 있어서 0.7까지 올라가지만 여전히 1배 미만이고 포스코케미칼이 LNF 다음으로 에코프로비엠보다는 포스코케미칼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내년과 내후년에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이익 성장폭이 PER 값보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테슬라 향으로 나가는 비중 자체가 너무 높아요. 70% 넘게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SK온 향도 있고 삼성 SDI 향도 있고 그다음에 코스모신 소재도 3사 배터리 셀 3사를 다 납품을 하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LG화학이 워낙 내재화 물량 LG 에너지 솔루션의 내재화 물량 40% 때문에 그걸 쳐내기도 힘들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만 그 고객사를 갖고 있지만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신 소재 이 양극재 5대 천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LG화학을 제외한 그 네 업체 중에는 가장 고객군이 딸립니다. 근데 LNF도 사실 SK온으로 매출 비중이 20%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직납은 사실 테슬라 관련된 직납 규모가 지금 3조 8천억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클 줄 알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더 많이 못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테슬라에 대한 직납을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게 테슬라하고 직납을 통해서 제가 체크해본 바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납품하는 거에 전혀 지장이 없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껄끄러운 관계는 그냥 그건 전혀 시장의 억측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향 직납을 통해 어떻게 보면 고객사가 더 다변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LNF 측면에서는. 그래서 테슬라 직납할 경우에 당연히 마진 구조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두 번째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LNF의 단점이라고 밝혀졌던 게 이 원자재 앞단, 전구체나 뭐 리튬에 대한 확보가 밸류체인이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케미칼처럼 안 돼 있다. 그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 그룹사를 통해서 원자재를 조달받을 수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를 통해서 조달받을 수 있지만 LNF는 또 그걸 반대로 말해보면 LNF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한테 원자재를 사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가 알아서 원자재를 사주는 건데 그러면 그 원자재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막 급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정된 가격, 그 원자재 가격 오른 것만큼 판가를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원자재 가격을 안정적인 가격에 수급한다는 측면에서는 LNF를 절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LNF가 가진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력, 그러니까 니켈의 95% 되는 기술력이 사실 NCMA 관련돼서는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케미칼보다 LNF가 기술적으로 그 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95% 정도 되는 게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LNF는 실제 그 니켈 함량이 95% 되는 게 이미 양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7월 달에 이 굳이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그 사실 캐파가 당연히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캐파 측면에서도 사실 게임은 안 되긴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압도적으로 2026년까지 71만 톤을 하겠다고 했고 LNF는 43만 톤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벌써 캐파 차이가 뭐 5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디테일하게 쪼개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은 다소 공격적으로 캐파를 얘기한 측면이 있고요. LNF는 굉장히 그 최소한 대표님 얘기하시는 걸 봐도 그렇고 좀 보수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향후에 캐파 증설의 가능성은 에코프로비엠보다는 LNF가 좀 더 높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조 단위의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 또한 뭐 1,000억 이상, 5천억, 6천억, 8천억 이렇게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과거 2, 3년 동안은 꿈을 먹고 미래의 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갔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아까 말씀드린 PEG값 1 미만인 거 보셨잖아요.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구조적인 실적 성장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엄청나게 매력적인 대안의 산업이 나오지 않는 한 2차 전지의 최소한 올해 한 해는 주도주의 역할을 놓지 않을 걸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